세상에는 많고 많은 직업이 있지요. 저희 잡수다에서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방송은 난생해본 적도 없는 안 회장과 척척 박사가 뭉쳤습니다. 품격은 없고 오로지 컨텐츠로만 승부하는 방송, 그 첫 회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직업이야기 그 첫 번째 수다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사투리의 박수. 어색해. 네, 저는 사투리 수다쟁이 안 회장이고요. 이 프로그램의 제작 및 진행 및 각종 음향, 편집 등을 맡고 있는 제작비 조달. 제작비 조달까지 맡고 있습니다. 저는 써있기는 미남 수사장인데 미남은 아니고 저는 척척 박사입니다. 네, 기획도 하고 진행도 한다고 하네요. 여기저기 껴들어서 틀에 없는 방송으로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보와 여러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세상의 온갖 직업에 대해서 그 실상을 들여다보자. 어떤 고초가 있는지, 혹은 어떤 재미가 있는지, 어떤 사람이 이런 직업이 잘 맞는지, 얼마나 버는지, 줄을 잘 타야 되는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지, 도대체 돈은 얼마나 벌리는 건지, 등등 직업의 속사정을 낱낱이 들여다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 선택한 거는요. 먼저 각하한테 좀 꼼사처럼 감사를 표해야죠. 먹고 살기 힘들게 이 프로그램이 나올 만큼 실업률을 존나게 높여주셔가지고. 그렇죠. 이게 다 각하 탓이에요. 각하는 절대 그럴 뿐이 아니지만. 저희 교육은 참고로 낙검수를 따라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순수하게 작품성으로. 저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컨텐츠로 승부하는 방송. 그렇죠. 양질의 컨텐츠. 절대 따라하지 않는 방송. 비슷해? 자, 첫 번째 주제는 편의점 되겠고요. 저희가 첫 번째 시간이다 보니 모시기 쉬운 게스트 맞춰가지고, 직업에 맞춰가지고 100% 인맥. 100% 인맥을 통해서. 섭외 따위는 없어. 왜 아직까지 첫 회기 때문에 신청이 없어. 앞으로 와야 되는데. 그리고 잘못하면 이게 반응이 없으면 그냥 첫 회와 동시에 방송 종료입니다. 네, 가능하죠. 네, 저희는 충분히 종료 그러고 남아요. 가능하고요. 돈 되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접을 수 있고요. 더 이상 이해가 안 올라온다 그러면 자동 하차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리 없이 사라지면 안 한다. 프랜차이저뿐만 아니라 본인 직접 매장도 운영하고 계시는 이강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편의점 운영하고 있는 이강필입니다. 어디서 운영하고 계시죠? 그냥 여러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일 잘 되는. 감추지 말고. 본점은 이제 신대방 삼거리에 있고요. 네, 그 이외에 이제 다수로 서울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없나요? 경기도는 이제 다 가맹점들입니다. 자, 현재 프랜차이즈 지점 몇 개요? 50개 정도 되는데요. 제가 30개까지는 오픈 축하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 뒤로는 귀찮죠. 폐점하는 것도 있고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근데 오픈 축하가 뭐예요? 오픈 축하는 이제 말 그대로 오픈 행사하면서 앞에 홈페이지 앞에도 이제 올려주고 이제 오픈했다, 축하한다, 이런 이벤트. 그렇지, 이벤트도 해주고 앞에서 이렇게 춤추는 인형 이런 거 풍선 아가씨들 데려다가 방송하고. 아가씨들하고 썸씽은 없나요? 행사해주고 그 뒤풀이 안 해요? 자주 보지 않기 때문에. 네. 이거 제가 봤어요. 100% 편집이고요. 이런 걸 왜 편집해요? 하면 안 돼. 이런 거 살려야지. 그러면 본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매장은 몇 개나 되시죠? 지금 일단 2개 하고 지금 하나 이제 또 오픈할 예정입니다. 생각만큼 많지는 않네요. 본인 직접은. 돈 안 땡가나요? 네? 안 땡가면 못 알아듣나요? 그러니까 그 알바나 이런 애들이 아무래도 직접 운영 그 매장 관리를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든 빼면 빼잖아요. 돈을. 현금 사고도 충분히 생기죠. 많이. 제일 큰 게 얼마였어요? 이때까지. 한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현금을 해간 거는 갈취간 건 아닌데 이제 자기가 갈치. 손님이 이제 물건 사간 거를 반품을 시키고 자기가 이제 다시 자기 가져가고 싶은 걸로 찍어가지고 자기가 물건을 챙겨가는 식으로 한 달 반 동안 한 120만 원 정도 지를 많이 했더라고요. 해먹었네. 예. 네, 전국의 그 편의점 알바 여러분, 새로운 방법 이제 아셨죠? 요렇게 땡까면 돼요, 요렇게. 아니,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오늘 기사를 봤는데, 우연하게 그런 기사 올라왔더라고요. 그 편의점, 그 알바생이 첫 출근을 했는데, 뭐 2시간 만에 현금 100만 원 들고 도망갔다가 잡힌 사건, 사고가 올라왔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이 개인 편의점을 운영하기 전에는 이제 바이더웨이에 있었어요. 바이더웨이 있었는데 바이더웨이 저희 점포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제가 이제 목동 쪽에 있을 때 거기서 이제 그날은 제가 부점장인데 제가 부점장으로 근무할 때였어요. 부점장으로 근무하는데 거기가 워낙 평수가 크고 장사가 잘 되는 곳이라 이제 점장 한 명에 부점장이 2명 있었어요. 그리고 준사원도 있었고 그 야간에는 보통 이제 부점장하고 이제 알바 한 명이 있는데 그날 이제 저는 쉬는 타임이고 제가 이제 야간을 끝내고 쉬는 타임이었고 주간으로 넘어가야 되는 타임이었고 이제 다른 부점장이 야간을 들어오는 날이었는데 그날 야간 알바가 이제 새로 온 거예요. 처음 왔는데 이 아르바이트생이 온지 정말 아까 얘기한 그대로예요. 거의 한 12시 좀 넘어서 정산 치기 전에 이제 부점장이 화장실을 잠깐 갔다 오는 사이에 금고에 있던 돈을 100만 원 이상 됐어요. 그거를 들고 그대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잡았어요? 금방 못 잡았어요. 금방 못 잡고 한 3개월 있다가 노량진에서 이 친구가 또 하다가 잡혔어요. 거기서. 꼬리가 길었네. 거기서 잡혔어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범죄는 반복된다. 범죄는 반복된다. 많이 넘치지 뭐 100만 원 갖고. 근데 그러면은 현금 사고가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게 100만 원 이상 있을 수도 없어요. 왜냐면 계속 뭐 채워주면 빼고 하겠죠. 저 부점장들이나 이제 직원들 교육을 할 때 현금을 중간중간 입금을 하게 돼 있거든요. 빼가지고 주물금고 같은 데다 넣어놓게 돼 있기 때문에 많이 할 수는 없죠. 네. 많이 했다 그러면 그건 부주의니까 직원들. 자, 그러면은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편의점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 내지는 그 편의점 그 전에 근무하게 된 뭐 동기? 전에 뭐 하셨었나요? 졸업하시고. 학교 원래 전공이 이제 의상 쪽이었기 때문에 네. 디자이너 일을 했었어요. 디자이너 일을 하다가 동대문에서 했었죠. 네, 동대문에서 디자이너 일을 하다가 이제 휴학하는 동안에 이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돈이 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출이 워낙 좋은 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연찮은 기회에 그냥 그랬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하세요. 전화 받든가 말든가. 네. 그러니까 편의점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괜찮겠다 싶어서 그 이제 편의점을 좀 잘 알려고 이제 바이더웨이에 입사 지원을 했죠. 그래서 뭐 한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했는데 거기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이제 바이더웨이 들어가서 그때 당시는 이제 동양마트였죠. 거기. 네, 동양 오리온그룹 쪽이었으니까 그쪽에서 이제 입사를 해서 이제 지금은 어디 거예요? 그러면 바이더웨이가? 지금은 롯데 저기 세븐일레븐한테 넘어갔죠. 네. 근데 세븐일레븐이 원래 일본 자본 아니에요? 네네. 맞아요. 본사가 일본이죠. 세븐일레븐은 또 있던데. 패밀리마트. 맞아. 그것도 일본 거. 네. 미니스톱도 일본 거. 쪽발이 돈이 잠식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사남원이랑 러시안 캐시만 있는 게 아니라. 삭제되었습니다. 자, 동기는 들어봤는데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편의점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도대체 돈이 얼마나 있어야 편의점 가게를 하나 낼 수 있느냐. 그치. 이 땅에 이제 편의점 창업을 꿈꾸시는. 네, 뭐 장소에 따라 굉장히 다를 것 같긴 한데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이 틀이 있지 않을까. 일단 뭐 점포 임대료는 제외하고 기본적인 캐파. 점포 임대료를 제외하고는 일단 시설 투자라든지 물품 대금을 포함해서는 대략적으로 5천만 원 정도는 있어요. 몇 평 기준입니까?
기본적으로 한 15평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인테리어하고 뭐 네. 집기, 냉장 시설 이런 거 다 뭐 시설 정도가 인테리어 같은 경우가 이제 평당 한 뭐 싸게는 80에서 100 정도 보시면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시설이 보통 한 2,000에서 2,500만 원 정도 장비가. 가맹비 같은 거 다 포함인가요? 가맹비 200 뭐 천차만별인데요. 자세하게 가맹비도. 얘기를 해주셔야 예. 또 이 지점이 이 방송을 계기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가맹비 200을 받고 있고요. 네. 200만 원 정도 받고 있고 그런 걸 다 포함해서도 5,000 5,000 정도면 15평 기준. 그 대형 편의점이랑 그 개인 편의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대형 편의점을 제외한 뭐 이제 개인 편의점들이 요즘 많은데 대형 편의점들 같은 경우는 가맹비나 뭐 이런 게 좀 비싸지 않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700 정도 되죠. 그거는 이제 장사를 하다가 적게 되면 못 돌려받는 가맹비죠. 전혀 순수 예, 가맹비. 순수 가맹비. 보증금은 또 따로 있어요? 이제 물품 보증금, 그 다음에 집기 보증금. 왜냐면은 대형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자기들이 실투자를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주가 점포만 얻어놓고 나머지 시설이라든지 장비는 이제 점주가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본사에서 부담을 해서 다 차려줘요. 차려주는 대신 이제 보증금 쪽으로 이제 거의 한 가맹비 포함해서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네. 그럼 뭐 한 꽤 15평, 많이 들어가는구나. 되게. 15평 기준으로 시작할 때는 약 한 5천만 원 내외로 들어간다. 네, 개인 편의점 같은 경우. 네. 근데 16평 정도면 규모가 작은 게 아니잖아요. 15평 크지도 않죠. 그렇게 그렇게 큰 것도 아니지만 운영하기가 워낙 딱 제- 15평이 제일 좋아요. 무난해요. 음. 그냥 기본 크기. 네, 가장 어. 구색을 갖출 수 있다 그러죠. 왜? 네. 상품 구색이 갖춰질 수 있는 평수가 15평 정도예요. 인테리어 비용으로 많이 남죠. 인테리어 비용은 그렇게 많이 프랜차이즈 남지 않아요. 사업이 원래 인테리어를 먹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건 예전에. 아.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워낙 경쟁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에만 해도 그 개인 편의점 업체가 거의 한 15개 정도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완전 레드오션이죠 지금. 네, 그렇죠.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다운이 되니까 네. 서로 가격 경쟁을 하고 있으니 뭐 똑같은 장비 가지고도 여기는 얼마고 저기는 얼마고 천차만별이니까. 경쟁 치열하면 가격 가지고 장난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 솔직히 그냥 다 까놓고 얘기를 하면 더 까놓으세요. 이거 다 다, 까놔요. 다 까요.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 다 까야 돼. 이미 깐 거 빼고. 이 사업 시작했을 때 한 건 오픈할 때마다 한 돈 1,000만 원씩 남았어요. 돈 처음에. 1,000만 원씩은. 근데 아, 이거를 이제 기존에 초창기 오픈했던 오픈했던 점주들이 멤버들이 들으면 이제 화 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죠. 안 듣길 바래야지. 아, 근데 그 정도는 남겨야 프랜차이즈도 아, 해먹는 이미 거니까. 벌어져 또 했으면 그래, 그만큼 이제 남겨놨겠지. 그랬는데 지금은 한 건 해야 잘해야 300. 아, 정말 많이 700이면은 많이 저기 줄었네.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네. 저기 소렌토 네. 소렌토 한 10만 이상 굴린 거. 네. 그 정도 10만? 10만 안 가겠다. 그 정도 중고차값 하나 되네요. 뭐 전혀 적절한 비유 아닌 것 같고요. 너무 다큐로 가면 재미없어. 아무도 안 들어요. 비유가 적절치 않아. 다큐로 갈 생각은 없는데. 에이. 말 안 해 나 이제. 자, 그럼 최소한 5천 정도는 필요하고, 네. 이게 대부분 또 일반 분들이 가장 고민스러워하는 게, 유명한, 우리가 흔히 들으면 알만한 편의점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예. 개인 편의점을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정말 이름도 없이 자기가 그냥 자기 편의점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장점부터, 큰 편의점, 대형 편의점.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형 편의점의 장점은 일단 이벤트성이 강해요. 이벤트가. 그리고 서비스가 강하고. 이벤트가 뭐예요? 그러니까 기획 상품 이런 거. 네, 기획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샌드위치를 사면 뭘 껴주고 하는 그런 자잘자잘한 이벤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원 플러스 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편의점들은 그런 게 좀 취약한 게 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은 한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놓고 이 매장 안에 있는 상품을 전체 놓고 막 10몇 가지씩 뭐 20가지 30가지씩 이렇게 이벤트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브랜드는 그게 된다라는 거. 아무리 대형마트랑 홈플러스 같은 데랑 붙어봤자 싸움 안 되듯이. 그렇죠. 가능하다 이 슈퍼랑 얘기네요. 뭐 대형 그리고 또 자금력이 카드 크니까. 제휴 같은 것도 카드 많이- 제휴도 마찬가지 이제 할인율인데 그거를 커버하는 방법은 그래서 개인 편의점들이 약간씩 조금 더 싸요. 아, 자, 아무래도 일단은, 그러겠죠, 소매가 아무래도. 일단은 자체가 뭐 대형 편의점의 장점은 그렇다. 또 대형은
졸라 뜯어먹는다며요. 알바 누구 뭐 똥바지 고생해봤자 자기 인건 미치면 몇백 안 남다 그러더라고. 매출이 몇천 돼도. 뭐 그런 데도 있고 안 그런 데도 있겠죠. 대부분 그렇대요. 대부분. 그래가지고 원래 대형 그 브랜드 편의점을 하다가 독립을 하는 사람 그래서 많다 그러죠. 일단은 고생만 똥 빠지게 하고. 기본적인 브랜드 편의점 하면은 이제 뭐 세븐일레븐, 그다음에 미니스탑, GS, 패밀리마트 이렇게인데 그 업체는 전체 다 로열티가 있어요. 로열티 뭐 어떤 그러니까 매월 매출의 35% 매출에 영업이익에 35%.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라 하면은 이제 마진율이 30%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팔았으면 30%면 300만 원이잖아요. 300만 원에서 그걸 거기서 35%를 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점주는 이제 월세도 내고 전기세도 내고 인건비도 주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영업 기밀 아니죠? 영업 기밀은 아니죠. 괜히 뭐 여기 얘기했다고 또 명예훼손 고소당하면 어떻게? 다 거기에 나와 있는 네. 건데 뭐. 많이 가져가네. 특별한 비밀은 아니지. 35% 나눠 먹는다라는 거는 걔들 공식상에 이렇게 팜플렛상에도 나와 있고 홈페이지 상에도 보면 나와. 거기서 걔네가 뭐 네임밸류 있으니까 그런 자, 거. 그러면은 목록으로. 개인 편의점의 장점은? 개인 편의점의 장점은 일단은 순수하게 그냥 내가 다 가져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로열티 쉽게 얘기하면 로열티 없이 내가 다 가져간다라는 거. 일단 그게 장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점 사입이 안 되거든요. 사입이라 하면 개인적으로 물건을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는 거. 네. 다른 타업체나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유통업자랑 직거래가 불가능하다. 직거래가 불가능하고 걸리면 가맹 해제해요. 위약금 있죠. 위약금. 그럼요. 위약금도 있고. 있을까 페널티가. 그럼 당연히 있겠지. 페널티도 세요. 근데 그런 걸 무릅쓰고 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있을까? 거의 없어요. 브랜드는 힘들지 않을까요? 브랜드에서는 거의 힘들어요. 왜냐면 슈퍼바이저들이 이제 관리자들이 매주 방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 조사 다 할 것이고. 그러면 또 다른 장점은 개인 편의점에. 개인 편의점의 또 하나 이제 장점은 이제 사입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권리 같은 경우 권리가 인정이 조금 더 크죠. 개인 편의점이. 뭔 소리죠? 그러니까 브랜드 편의점 같은 경우는 시설 투자 자체가 전체 다 이제 본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시설 권리금, 우리 부동산에서 흔히 얘기하는 그런 권리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매출만 가지고 매출에 대한 권리만 받는데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는 매매할 경우에 매매할 자기가 경우. 운영을 하다가 넘길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매매할 경우인데 이제 브랜드 편의점 같은 경우는 보증금 쪽으로 넣어놨으니까 보증금을 돌려받는 형식이래. 나중에 돌려받는 형식인데 이제 그 돌려받는 금액이 3천만 원을 넣었다고 해서 3천만 원을 다 돌려받느냐? 그게 아니고 일단 가맹비 600만 원, 700만 원 빼고 그다음에 양도세 200만 원 빼고 철거 비용 200만 원 빼고 그다음에 물건 로스 난 거 있으면 로스분을 다 빼네. 당연히 빼. 근데 당연히 빼야지. 물건이 로스 나면 물건 로스 난 거니까 빼고 나면 이제 거의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까이고 나온다고 봐야 돼. 쉽게 말해서 개인 편의점은 바닥 권리 장사도 가능하다. 그렇죠. 매매가 되니까. 그런 장사가 되는 거죠. 여기는 가맹기가 기본 몇 년이에요? 저희는 2년이에요. 2년 후에는 자기가 그냥 해도 돼요? 간판만 해도 바꾸면? 되고 뭐 간판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CI를 이제 쓰느냐 안 쓰느냐 차이는. 또 다른 장점은 또 뭐 있을까요? 장점만 너무 얘기하면 자, 단점. 장점은 뭐 2개 정도밖에 솔직히. 없는 걸로 지금 네. 했고요. 장점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는 네. 걸로 확인됐고. 뭐가 좀 진땀을 흘리시면서 근데 왜 그러냐면은 자꾸 장점을 자, 얘기하라고 변명 나오고 이래서 브랜드 편의점이나 개인 편의점이나 운영되는 거는 똑같거든요. 근데 운영하는 방식이 같다는 거죠. 네, 운영하는 방식이 같고 시스템이야 뭐. 이제 운영 시간이 또 이제 뭐 자율적이다 이런. 내가 닫고 싶으면 닫아도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브랜드는 닫으면 그것도 페널티 있어요? 예, 그것도 오. 페널티가 있어요. 몰랐네. 그래서 안 닫는구만. 그래서 24시간 그러니까 365일 내려하는 거야. 줄창 근데 내리고. 기본적으로 문을 닫게 별게 되면 돈이야? 동선이 바뀌어요. 사람들 다니는 동선이 바뀌게 구매자. 그렇지,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열어놓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죠. 열어놔야지. 망해도 열어놔야 돼요. 장사는 원래. 근데 막말로 사무실 가에다가 편의점 오픈해 놓으면 낮에 장사 잘 되죠. 밤에는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밤에 사람이 없는데. 닫고 쉬어야 그러게. 되는데. 그러게. 네. 규정이 그러니까- 있어 놓으니까 알바생은 열어놓고 알바생은 써야 돼. 알바생은 써야 그런 돼. 상황이 생길 수 그러니까 알바생 쓰기에는 강남 같은 경우는 또 시급도 세요. 그러니 강남 지역별로 시급도 또 알바 또 시급이 또 시급이 또 편차가. 이것도 강남 강북이야. 씨. 그러다 보니
알바를 쓰기엔 뭐하고 하니까 점주가 그냥 나와가지고 야간하고 있는 거야. 강남 알바는 뭐 금칠해놨나? 그 야간하고 그러고 나면 뭐 힘들어가지고 낮에 어떻게 관리도 안 되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게, 통상 시설 자금이라고 그랬나? 뭐 초기 자금을 한 5천만 원 들여가지고, 그 편의점을 차렸어요? 그러면 이제. 네, 반말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내가 해놓고도 놀랬네? 또 반말이야? 그, 차려가지고 도대체 매출이 통상 얼마나 나오는지. 뭐 진행하다 말고 입지마다 통상집이야. 굉장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상식적으로 뭐 생각이 들긴 하지만, 통상 요 정도 매출은 나오는 게 평균이다. 이왕 15평으로 갔으니까 네. 이왕 그냥 평균 목에 네. 평균 평균 매장 입지. 크기에 평균 입지에 평균 매출. 아주 간단해요. 그냥 브랜드 편의점 같은 경우는 브랜드 편의점은 평균 일매출 155만 원이고요. 전체 아, 평균. 뭐 통계화 된 거예요, 거의? 네. 전국. 155만 원이고. 전국? 네. 비슷하게 그러고 150. 이제 개인 편의점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한 130 정도. 그러면 큰 차이가 안 나네. 이걸 기준으로 자기가 대형 편의점을 하고 있는데 100만 원밖에 매출이 안 나온다. 그러면 잘 안 되는 곳이군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뭔가 자기한테 문제가 있든지 상권이 안 좋든지. 상권이 안 좋던가 뭐. 자, 브랜드가 150에서 160 사이. 개인 편의점이 130. 확인된 바는 없지만 확인된 바는 없지만 이건 어, 일방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이 대표의 우리 모르니까 의견에 믿어야 의하면 돼. 이게 어디나 나와. 그 웃음은 인정도 아니고 편의점상에서 나오는 통계예요, 통계. 네, 통상적인 네. 통계다. 네. 개인 편의점은 통계가 없잖아요. 왜요? 통계 그래도 그럼요. 이거 개인 편의점들도 그 프랜차이즈 협회가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아, 협회가 있어요. 예, 있어요. 자, 그러면은 협회 없는 데가 없네. 일매출이 그 정도 나오면 그 매출 대비 순이익은 얼마 정도 나오는 거예요? 매출 대비 순이익은 브랜드 같은 경우 30%를 잡고 있는데 개인 편의점 같은 경우는 27%, 8% 정도 잡아야 돼요. 자, 브랜드 같은 경우에 30%라는 얘기는 하루에 150을 팔았을 때 순이익이 45만 원 정도? 인마이 포켓 할 수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영업이익이 45만 아, 영업이익이 45만 원 되고 거지. 거기서 또 로얄티 35%를 네. 지급해주고 네. 65%는 자기게 된다. 그렇죠. 근데 그 65% 중에 또 그것도 뭐 또 관리비가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관리비라든가 인건비, 들어가요. 전기세, 당연히. 임대료 다 들어가니까. 일단 영업이익이 약 30%. 그렇죠. 매출 기준에 30% 네. 정도 나오고 개인 편의점 같은 경우는 막 20, 한 7, 8%. 혹시 그럼 뭐. 본인이 개인 편의점 프랜차이즈 대표라고 해서 올린 건 아니죠? 아니에요. 네, 27%. 왜 그러냐면 이거 그 이 대표님은 3% 절대 정도-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3% 이 정도 차이 이 나는 대표는 절대 이유가- 그럴 분이 아니에요. 닭하만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건데 3%의 차이는 그 물류 공급가의 차이예요. 왜냐하면 대형은 크다 보니까 싸게 데려오겠죠. 자기네가 아무래도. 들여오는 가격 자체가 벌써 그만큼 좀 싼 거고. 근데 그렇게 듣고 보니까 그냥 생각했을 때보다는 영업이익 차이가 크진 않네요. 근데 편의점에서 1, 2%를 올리기라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되게 3%가 되게 적은 것 같지만 실제로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 계산을 또 해보면 남는 돈을 계산해보면 그 차이가 좀 나죠 많이. 보통 일반 사람이 편의점을 할 때 네. 장사라는 걸 솔직히 전 장사는 안 해봤지만 장사가 제일 어렵잖아요. 남들이 뭐 할 거 없으면 장사나 하지 뭐 이러는데 사실 장사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떤 인간 유형이 편의점을 하면 적당합니까? 어떤 인간의 유형. 이걸 듣는 사람 중에는 네. 뭐 백수도 있을 것이고 네. 사업하다 망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제2의 창업을 꿈꾸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지, 뭐 좀 아다리가 맞아야 나 같은 성격 뭐 예를 들어 게으른 인간이 하기 좋다. 이게 편의점이라는 게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직장생활 하다가 뭐 특별히 투자할 때 갖고 현금은 좀 있어. 그럼 자기가 이제 부수입을 올리고 싶으면 우리 편의점을 하나 할까? 이런 식으로 흔히 얘기하는 게 아이템 편의점이거든요. 가장 쉽게 생각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특별한 기술이 없는 분들이 퇴직했을 때 많이 해요. 그쵸, 왜냐면 그쵸. 연령대가 좀 네. 있으신 분들. 퇴직 후에. 연령대 예. 퇴직 후에 돈은 가지고 있긴 한데 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보통 퇴직금이다 애매하죠. 그러면 한 1억 5천, 2억 요 정도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뭐 특별히 기술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편의점을 찾는데 막상 편의점을 해보면 쉽지는 않거든요. 자, 그럼 어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들이 기술을 배워야 하면 돼, 기술을. 잘 할 수 있을까? 서비스 정신이 강한 사람들이 좋아요.
편의점. 그럼 뭐 그 직장인 중에서 영업을 해봤던 그렇죠. 사람. 영업을 해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백화점 쪽 일을 해보셨다든가 아니면 그런 쪽 이제 서비스 쪽이 강한 업종들을 해보셨던 분들이 하시면 아무래도 좀 낫죠. 아무래도 맞다. 네. 그러면 반면에 이런 사람들은 해봤자 고생만 한다. 제일 힘드신 분들이 건설업 하셨던 분들, 아, 구찌가 컸던 네. 양반들. 그 좀 돈을 크게 만지시던 분들은 이걸 코문 하면 돈이니까. 네, 막 미칠라 그래요. 우리 가맹 점주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 막 하루 이틀 뭐 한 일주일만 지나도 이 매출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확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장사가 그렇지만 편의점은 특히나 매출이 오르려면 최소한 2년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상승 곡선을 타는데 이게 한 번에 빡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한 3개월 정도 광고 효과 나오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차츰차츰 쭉 올라가서 2년 때까지 올라가야 이제 그 자리를 딱 잡거든요. 그럼 2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매출이 이제 뭐 오르락내리락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거를 못 지켜보는 그 성격 급하신 분들, 성격상. 네. 그러니까 일단 성격 급한 사람은 성격 힘드네. 급한 사람 좀 힘들고 근데 이 성격 급한 사람이라고 힘든 게 아니라 이제 매출을 지켜보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일은 빨리빨리 하고 좋은데 이것도 결국은 진득하니 이제 그치. 정상화될 때까지 시간이 그렇죠. 적정 매출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네. 거다, 그죠? 차려 넣는다고 딱 그냥 평균 매출이 그냥 바로 나와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보이는데 올라가는 그 수치 자체가 워낙 그냥 느리니까. 눈에 보이긴 하지만 이게 팍팍팍이 아니라는 거죠. 계단식이 아니라 이제 서서히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가맹 계약은 왜 2년 하는 거예요? 3년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물류를 써주는 데 있어서 한 2년 정도는 써줘야 본사도 먹고 이제 살고. 본사도 이제 어느 정도 그 먹고 살 수 있는 그게 되고 또 2년 정도 이제 해야 점주들이 다른 생각 잘 안 해요. 그게 업계 일반화된 그렇죠. 방식이에요, 그게. 2년 정도 하면 자기 스스로 족쇄를 채운다. 익숙해지는 거지. 네. 사람들이 이렇게 막 지금 와서 뭘 바꿀까 이런 거는 한 1년 정도 몸을 되면 생각을 해. 몸을 두려워해. 그건 모든 일이 마찬가지로 맞아요. 근데 한 2년 정도 하면은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아, 일상에 젖으면 끝나는 거야, 인생이. 그렇죠. 모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우리가 직장을 다녀도 딱 2년 딱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들어도 참고 하지. 이제 그냥 쭉 가자. 옮기기가 내가 어려워서. 어딜 가, 씨. 맞아. 그런 원리예요. 네, 그런 게 있었네. 자, 그러면은 알바생들 네. 그 현재 지금 2011년 11월 기준으로 네. 시급은 얼마예요? 최저임금 4,320원. 최저임금이 4,320원이면 그 뭐 장사가 잘 되는 곳은 더 주기도 하고. 뭐 더 주고 싶은 그건 점주 장사 잘 되는 곳이 더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주인 정말 만나는 곳. 바쁜 데 하고 이제 더 주는 데는 이제 좀 사람 안 구해지는 데가 오히려 더 줘요. 어디가 그렇게 안 그러니까 구해져요? 어떤 데가? 사무실가. 그러니까 특히 주변에 막 여의도가 특히 심해요. 여의도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알바생들이요. 그러네. 알바생들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막 제가 여의도에서도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3일 동안 밤을 샌 적도 있어요. 알바를 구할 수가 없어서. 그런 때는 장사는 좀 되는데 알바를 못 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시급을 좀 더 올려주죠. 진짜 그것도 그럴 것이 여의도 뭐 근처에 아파트들 다 쌍은 아파트도 아니고 그 동네에 사는 자녀들이 뭐 알바비가 없어서 할 안 일도 와요. 없고. 그렇군요. 이게 장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는 알바생의 수요가 네.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가격의 결정은 수요와 공급이 그렇네요. 만나는 선이죠. 그래서 대학교 근처는 가보면 시급이 최저임금도 지금 못 받아요. 거기 널렸으니까. 네. 하겠다는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도 안 준다. 네. 그러면 불법 아니에요? 그래도 와요. 자기들이 자기들이 필요해서 오는 거니까 점주하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 나는 2,000원밖에 시간당 2,000원밖에 못 주는데 너 할 테면 해라? 뭐 이런? 그런 식. 근데 그렇게 하다가 알바가 엿 찌를 수 같아가지고 있잖아, 찌를 수 찌르면 있- 크게 나가잖아요. 당하죠. 그러니까 계약서 쓰잖아요. 이면 아르바이트 계약서. 계약서. 비밀 계약. 아르바이트 계약서. 아니, 계약서 고급 이렇게 비밀 쓰고. 땄네, 고급 비밀. 아, 이중 계약서. 이중 계약. 이거 노출해도 되나요? 어차피 뭐 다 아는데 뭐. 다 아는 건데. 이 대표는 시작이- 이 대표는 절대 그런 일을 할 이건 시작이 불과해. 사람이 아니니까. 더 나간지가 아니라. 우리는 꼬박꼬박 최저임금 다 줍니다. 다 되게 맞춰서. 자랑같이 얘기하시네. 최저임금 주시면서 고작
아, 최대임금도 아니고. 아이고 최대 임금 줄 것 같으면 직원을 쓰지. 아까 우리가 절도에 대한 뭐 이렇게 현금 사고 이런 네. 얘기 좀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건가요? 일어나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이제 대부분 현금 사고는 아르바이트인데요. 아르바이트거나 이제 강도 사건. 우리도 강도 사건을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이제 다룰 거예요. 강도 사건. 네. 실제로 있었던 강도 사건 얘기 좀 네. 해줘봐요. 그게 이제 편의점에 이제 아르바이트생이 한 명 있었고 안에는 이제 우리 점주님이 계셨어요. 네. 점주님이 계셨는데 사무실에 점주님이 CCTV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생이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여자 한 명이 이렇게 와서 계산을 하고 옆쪽에서 이제 이 강도가 딱 남자가 옆에 딱 카트카를 들고 이제 공업용 카트카를 들고 딱 이렇게 옆에 서 있었던 거예요. 여자랑 한 팀. 여자랑 한 팀인 거예요. 여자가 이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강도도 그리고 여자는 커플끼리 하네. 나가고 남자가 칼을 디밀었는데 이 알바는 그 계산한 거 아니야? 칼을 이거 계산하지 찍으셔야 되는데요? 않고 아, 그것도 찍었어! 이거 왜 계산 안 하시고 긁으면 안 되는데요? 그 칼을 잡은 거예요. 아, 진짜로 계산을 네. 하려고? 네. 그랬는데 야, 걔도 뻥 죽겠다, 강도도. 황당하니까 칼을 순간 빼니까 얘가 이제 손이 나갔구나. 뺀 거야. 아, 배면서 이제 그때 놀라기 시작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여기 있던 이제 돈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점주가 그 수시로 빼놓은 상태라 한 돈 15만 원 정도인가 있었는데 그걸 들고 나갔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게 1분 20초였어요. 그 이 상황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그러고 나서 점주는 CCTV를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CCTV가 있다고 해서 100%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안에 창고 같은 데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여자애가 뭐 소리라도 질렀으면 모르겠는데 그럼 또 자기는 죽을 것 같고 많이 이러니까. 다쳤겠네요, 손. 네, 손이 이제 찢어졌더라고요. 많이 꼽혔겠네. 아, 그런 위험도 항상 네, 있어요. 그럼 그리고- 지금 50여 개 가맹점 중에 네. 그 사건이 유일합니까? 아니에요. 그거 말고도 털린데 또 털리는 데가 있어요. 같은 놈이? 네. 아니 같은 놈인지는 모르겠는데 친구 시켜서 한 번 더. 야, 그 저기 쉬워. 본인이 하고 그 친구 위치가 시키는 점포 위치가 좀 그래요. 야간에 낮에는 괜찮은데 이제 야간에 손님이 좀 없는 그런 위치여가지고 한 번 털렸던 데인데 경찰이 순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뭐 소용이 있나? 순찰이라는. 뭐 1분 이내로 다 이루어지니까 또 털리더라고. 그렇게 한 번 털리고 나면 근데 여자애들이 알바애들이 일을 못해요. 안 하죠, 당연히. 어떻게 해. 겁이 나서 일을 못해요. 이게 시대에 따라서 범죄도 이제 바뀌어가는 게 형태가.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학창 시절에는 재밌은 건 빨리 하세요. 동네 구멍가게 가면 이제 과자로 훔쳐 나오는. 그런 거 많았죠. 그건 지금도 많아요. 네. 아, 지금도 많아요. 아, 네. 뭐 여전하군요. 재밌는 얘기 뭐야? 왜 그걸 끊어? 뭐 이렇게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애들 이렇게 싹 들어와가지고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재미로. 아니 뭐라 근데 그래요? 이래요? 그런 아니 처음에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애를 거기서 바로 윽박지르고 그러진 않아요. 최소한 이제 사무실로 데려 들어가서 일단 이제 잡아놓고. 조용히 이제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동안 이제 뭐뭐 했느냐 막 이제 그냥 따져요. 보통은 그런 어린 애들은 부모를 불러요. 그냥 부모를 부르는 게 제일 나아요. 처음에 뭐 걔를 아무리 혼내봐야 요즘 부모들은 사과도 안 하지 않아요? 뭐 애가 그럴 수, 이 새끼만 있으니까. 아유 왜 자기 애가 아유, 사고를 일단은 친 그래도 사고. 자기가 막 나가는 사고를 부모들이 친 워낙 거기 많아요, 때문에. 요즘에. 이제 자기 애를 두 가지 유형이에요. 부모 중에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먼저 하는 사람이 있고 오자마자 애부터 잡는 부모가 있고 네. 반대로 왜 우리 애 갖고 일하라냐, 뭐 이런 애. 그런 부모는 거의 없었어. 아직까지 세상 박네요. 자, 그리고 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담배권, 네. 담배표, 담배표라고 하나요? 정식 용어? 담배권. 담배권. 참고로 담배표가 없으면 편의점 매출이 뚝 떨어지죠. 그렇죠. 있을 때랑 없을 때랑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죠? 많이 난대요. 담배 사러 왔다가 다른 걸 또 집는다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예를 들면 정상 매출이 개인 편의점이 네. 월 한 130 나는데 담배 담배권이 없으면 반은 없다면 없으면 한 60만 60, 원, 60만 원 정도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 저도 편의점 했던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과학이더라고요, 카운터가. 네. 담배가 있으면, 담배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담배 기다리고 고르고 있는 그렇죠. 사이에 뭘 보니까, 제일 사람들이 손 가기 쉬운 데에다가
같이 덩달아 나갈 수 있는 간식거리 이런 걸 같이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카운터 매대.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러면 요것도 하나 찍고 그렇죠. 저것도 하나 찍고 그리고 담배가 또 보면 2,500원이잖아요, 대부분. 500원이 남잖아요. 네? 500원이 넘어요? 2,500원이잖아요, 대부분이 네. 담배값이. 아 그러니까 그리고 3,000원을 내면 그치. 500원이 남잖아요. 그 500원짜리를 주로 카운터에다 놔둬요. 또 찾지 딱 그러면 채워지게. 딱 그냥 이렇게 500원 그냥 소세지. 예, 그러니까 지금은 올랐잖아요. 소세지가. 아, 소세지도 담배도 500원 2,700원이잖아요 지금. 예. 몇개 지금 빼고. 2,700원, 뭐 3,000원 이렇게 담배. 마세이가 지금 마세이가 오르는 바람에 마세이가 담배를 뭐예요? 바꿨 마일드 세븐. 야. 그래서 제가 담배를 바꿨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면은 이게 들어보니까 결국 담배권은 필요하죠. 편의점의 절대적인 요건이다. 그렇죠. 라고 얘기해도 필요하기라고. 틀리지 않네요. 그렇죠. 특수한 경우 빼고. 솔직히 막말로 아무리 목이 좋아도 담배표 안 들어오면 그 자리에 낼 필요 없다. 반경 그렇다고 50m 봐야 봐야 돼요. 돼. 예를 들면 경쟁 상대가 완전히 없는 절대 상권이 아니면 아니면 담배권은 반드시 필요한. 무조건 안고 경쟁 가요. 상대가 없으면 담배권이 안 나올 이유가 없죠. 아니 그래도 예를 들면 이제 담배를 팔 수 없는 병원 같은 곳이라든가. 아유, 그런 데는 해도 되죠. 그러니까 절대 상권이. 병원에서는 못 팔아요? 병원 편의점에서? 병원에서는 술, 담배를 안 팔고도 아니 원래 못 팔게 돼 있어요? 편의점에서? 못 팔게 하는 곳이 많아요. 병원들이. 편의점 넣으면서 장례식장은?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그러나? 거의- 없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을 거예요. 뭐 어떤 병원은 국내 거만 국산만 팔아라 하는 데가 있고 어디는 아예 담배를 팔지를 못하게 하는 곳이 있고 술, 담배를. 그것도 있던데, 그, 뒤에 담배 매대를 놓으면, 네. 예를 들어 특정 담배 메이커가 네. 새겨진 걸 놓으면, 뭐 카운트 위에 올려놓으면, 뭐 얼마, 밑에 깔리면 얼마. 아, 뭐 가격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게. 이제 좀 까세요. 적인데 특정 상표는 빼고. 그거를 보통은 이제 광고비라고 칭하긴 하는데 왜 그러냐면 담배들은 광고를 못 하잖아요. 네. 예, TV 광고나 뭐 신문 광고를 못 하니까 이제 진열장으로 진열장 위에 이제 이 팜플렛 같은 걸 놓고 이제 광고를 하는 걸로 해서 이제 광고 비용으로 이제 주는 거예요. 월 이제 뭘 얼마씩 꼬박꼬박 들어오면 네. 계속. 그렇죠. 얼마씩 들어오는데요? 예를 들면 제일 싼 많은 건 얼마? 제일 많은 점포는 그 4개사 다 합쳐서 한 350 받는 데도 있고. 한 달에? 네. 담배껌 거기 광고만. 광고만 네. 350. 네. 그걸로만 먹고 살겠네. 강남에 있어요. 강남에. 아, 잘 되는데. 응, 강남에. 보통은요? 야. 테란로 있는 데 있어요. 보통은. 보통은 한 5, 60 정도라고 보는 게 맞아요. 아, 그러니까 담배를 안 할 수가 없어. 담배권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고 비용으로 나오는 것도. 거기 이제 광고와 같은 명목으로. 광고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광고인. 그 담배 회사에서의 명칭은 장소 임차료라고 하죠. 장소 임차료. 장소 임차료로. 이게 담배인 304가 세요. 외제가 세요. 그 외제가 세죠? 지역마다 틀려. 요 그럼 중간에 또 유통하는 애들이 또 따로따로 해요? 그러니까 아니 지역마다. 그러니까 이게 번역별로. 네, 무슨 구마다 이제 그 지원하는 데가 틀려요. 이런 강북 또 싸겠네. 당연히 강남이 비싸겠지. 강남이 제일 좋아요. 근데 던일 같은 경우는 오로지 강남에다 올인을 해요. 던일은. 강남이 200원, 던일이 200원 올리고 피를 봤어요. 마세이랑. 던일 같은 경우만 강남에다 올인을 하는 편이고 이제 말보로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좀 장사 잘 되는 곳에다 이제 확 심지. 이 담배는 절대적이군요. 완전히. 자, 이제는 제가 궁금했던 거. 네. 이 편의점 항상 손님이 왔다 갔다 하는 데는 로맨스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네. 여기 뭐 식당 가다가도 술집에 술 먹는데 알바가 이뻐, 카운터가 이뻐. 다 또 한 시비 또 작업 걸고 이러는데 편의점은 그런 로맨스가 없나요? 우리 편의점에 이제 낮에는 주로 이제 오후 시간에 이제 여학생 아르바이트를 써요. 여학생 아르바이트 쓰는데 여학생이 이제 알바를 쓰는데 이뻐. 막 이러면 이게 그 납품하러 오는 애들 물건 납품하러 온 애들이 지 마음을 납품하고 가네. 평상시는 물건만 실컷 납품하고 빨리 가려고 어떻게 해서든 빨리 가려고 그러다가 좀 이쁜 애가 있으면 한 시간 있다가 가는 것 같아. 괜히 물건도 놨다 들었다 막 정리도 그리고 하고. 진열대주. 그리고 괜히 지네 물건 걔 먹으라고 주고. 야, 다 똑같아. 그러니까 그거는 알바를 대상으로 한 거고 반대로는 없어요. 반대로? 손님이
아, 손님 괜찮은 사람들, 글쎄요, 하는 점장들이 있긴 한데, 이런 경우 있을 것 같아. 내가 편의점을 하고 있는데 고정적으로 오는 손님이 이뻐. 그러면 이제 계산할 때 하나를 이렇게 끼워서 준다든가. 배달을 가죠. 아, 이야. 그런 편의점- 서비스를 편의점 우리가- 배달도 해줘요? 그러면, 아유, 뭐, 이쁜데 뭘 못해. 그래, 이쁘면 야. 해야 돼. 편의점에 배달와. 편의점에도 사랑은 있어, 씨발! 아, 나도 다 똑같아! 획기적인데. 강남에 지금 배달 편의점 유명하잖아요. 아, 실제로 그런 걸 하는 편의점이 있나 봐요. 역삼동, 이쪽, 저 도곡동 이쪽은. 전화 주문 대치동, 받고, 예, 전화 주문을 해가지고, 배달 마트처럼. 편의점이. 카드 들고 와서 카드 계산 되는 거. 예, 마트처럼. 강남 그럴 필요 있겠다. 배달료 1,000원 받고, 이제, 해주더라고. 아, 1,000원 받고. 예. 근데 대부분 다 이제, 아가씨들이 많이 하죠. 주택가보다는 역시 원룸에 살면서, 오피스텔 살면서. 나가시는 분들. 그렇지. 밤에 이제 단장하시고 어디 가시는 분들. 그런 언니들.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이제 주로. 그날 딱,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배달을 딱 하는데 언니가 이뻐. 아, 씨. 그리고 편의점에서 가장 마진이 좋은 아이템. 그리고 마진이 가장 없는 아이템. 뭐니 해도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아이스크림 쪽이에요. 아이스크림이 이제 오늘 이제 이 아이스크림의 실체를 확실히 드러내줄게. 자, 아이스크림은 일단 유통기한이 없어요. 네. 아시죠? 아, 모르시나? 안 요즘에 써있어. 안 안 써있잖아. 네. 그죠? 안 아예 써있죠. 없어요. 나뚜루나 이제 하겐다즈 같은 경우만 제조일자를 표기해놓고 아, 일반 아이스크림들은 그럼 그게 그거구만. 뭐 없어요. 500원에 싸게 파는 거 그런 거 다 오래된 것 그런 거거든. 아 뭐 오래된 게 아니어도 소모는 그만큼 되는데 실질적으로 원가가 소매하시는 분들의 원가는 최저 아마 지금 1,000원짜리를 350원에 받으실 거예요. 지금 1,000원짜리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일반 스쿠버 가장- 뭐 이런 거. 네, 네. 일반 기본적인 많이 났네. 65%. 근데 그게 도매 공장에서 넘어올 때는 180원. 만 그러니까 정도. 실제 아이스크림 가격은 18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씨 그걸 1,000원 받고 2,000원 받고 씨.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보통 대형 마트나 네. 지역의 마트 같은 경우는 보통 50%에 팔고 있잖아요. 50%가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 막 70%도 해요. 근데 그 60% 경우는 하는 데까지 난 봤어.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70%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자기네가 남아서가 아니라 일명 백마진이라고 하죠. 백마진을 받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를 들면 연에 1억을 팔면 1,000만 원을 줘요. 아, 별도로. 아이스크림 회사에서. 네. 그러니까 그 아이스크림 납품업체에서 어. 1억 원어치를 팔아주면 1,000만 원을 그냥 현찰로 주는 거예요. 따로. 아, 너네가 얼마에 팔든지 간에 우리 그렇죠. 우리 180원에 공급하는 이 아이스크림을 1억 원치 팔아주면 네. 1억 원치를 사입을 해주면 그러니까 180원이 백마진을 아니죠. 준다. 거기서 넘길 때는 350원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공급업자가 공급업자가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도매업자가 도매업자가 줘요. 도매업자가 네. 그러니까 제조사랑은 납품을 상관없이 네. 제조사랑 관계없어. 관계없이. 350원에 물건을 납품을 해줄 테니까 이 납품을 1억 원치 받아주면 연에 1억 원치를 받아주면 백마진을 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에 얼마씩 이렇게 네. 백마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거의 보통 1억, 2억 뭐 이런 단위로 해서 뭐 아. 1,000만 원, 2,000만 원. 아, 그래서 대표님 그렇게 받겠네요. 저희는 근데 안 받아요. 왜요? 그냥 왜 또 여기 마진을- 숨겨놓은 척 하세요? 왜? 사시를 얘기해야 돼? 네,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받은 적이 한 왜냐면- 번도 없어요, 그러면? 네, 없어요. 한 번도? 네. 그 마진을 차라리 더 달라고 그랬어요, 그냥. 아, 점포별로. 그냥 더 싸게 매출 네. 이익을 우리 며칠 이익을 이익을 더 더 가져가겠다. 가질 수 있게 더 싸게 그걸 줘라. 좀 더 싸게 해줘. 그게 나을 수 있겠네. 그렇게 했죠.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편의점 하나하나당은 그렇게 매출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게 뭉쳐지니까 걔들 입장에서는 많은 거니까 그거를 본사 입장에서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제 점주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싸게 팔 수 있으면 그만큼 이득이 되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아이스크림을 사 먹어보면 마트에서 50% DC된 걸 사 먹다가 편의점에 가서 손이 쉽게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변에 마트가 전혀 없다거나 아니면 뭐 한밤중에 뭐 이럴 때 먹고 싶을 때가 아니면 사실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잘 안 사게 되죠. 근데 큰 마트에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으러 들어가진 않잖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일부러 가진 않죠, 마트를. 개인차가 있어요, 개인차가. 그냥 한두 개 먹으려면 그냥 편의점에 온다. 그게 뭐 편의점은 접근성이니까. 네. 그죠? 가까우니까. 솔직히 편의점이라는 게 뭘 사야겠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게 이제 주로 담배나 이런 건데 간 김에 이것저것을 사게 되니까. 그렇죠. 슈퍼도 그렇지만 대형마트는 이제 계획적으로 사는데 편의점은 뭐 봤는데 이게 눈에 띄면 너 저것도 필요한데 이거 사게 되고. 그러니까 담배표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담배표가. 마진율 이제 제일 적은 거는 상품권. 아, 뭐 문화상품. 네, 아, 문화상품권. 그런 거야 뭐 어쩔 수 이런 거 뭐 없겠지. 4.9%뭐 이런 거 막 이 정도밖에 안 5,000원짜리를 만원짜리를 팔면 490원. 400원 남아요. 400원. 400원. 아, 그렇게 안 나가네. 카드 결제하는 사람도 있나요? 그거는 카드 결제가 안 되죠. 아, 안 되지, 상품권은. 상품권은. 카드 상품권은. 수수료가 하기야. 수수료 나가는데. 3점 몇 프로씩 떼먹으니까. 그렇죠. 카드 수 3점 몇 프로씩 떼먹어? 나도 장사를 하지만. 내 생각에도 그래요. 카드 수수료 너무 편의점은 2.7%예요. 2.7%. 아, 또 좀 싸네. 네. 아, 다르구나. 다 달라요, 조금씩. 그러니까 약자일수록 많이 떼먹는 거죠, 이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간이 사업자 일반 조그마한 식당들이 진짜 졸라 불쌍한 거예요, 솔직히. 요즘 뭐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진짜 빨리 좀 내려야 돼. 시위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저번에 뭐 서울 식당 업주들 다 폐업한다 그러더니 다 알바 시켜놓고 자기는 나가고 잠깐 시위하고 들어. 그러니까 이게 계산을 안 해보면은 얼핏 생각해보면 10,000원어치 팔아가지고 수수료 뭐 300원, 400원 뛰는 게 많겠냐 이러지만 실제로 밥 한 그릇 팔아서 6,000원, 5,000원짜리 밥 한 그릇을 팔아가지고 그 식당 주인이 남는 게 순수익이 예를 들어서 뭐 인건비 다 주고 1,500원 정도 남는다. 그런데 거기서 3,400원씩 뛴다 그러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크죠. 그리고 담배도 안 남지 않나요? 근데, 그러니까. 담배는 그 원래 안 얘기도 나와요. 하려고 그러는데, 담배는 마진율이 10%예요. 10%인데, 워낙, 그 생각보다 많이 남네. 점포에서 마진율을 다 깎아먹는 게 담배예요. 왜냐면 담배 매출이 30% 이상을 차지를 하기 때문에 그치. 마진율을 제일 다 크니까. 잡아먹어요. 그게. 원래 그렇군요. 그냥 담배가 아닌 다른 물건으로만 판매를 해서는 마진율이 보통 40% 이상 나와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편의점을 인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 하루 매출이 150만 원인데 그 매출 중에서 담배가 얼마 차지하느냐 그거는 그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중요하죠. 어. 중요한 부분이에요. 야, 담배가 이거는 진짜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얘기다. 그렇죠. 절대 알 수 없는. 그냥 단순히 150만 원 판다고 오, 잘 파네요. 이거랑은 다르죠. 근데 그만큼 담배를 또 많이 팔면 담배 광고비가 또 나오니까. 담배. 광고비가 나오니까. 광고비가 나오니까. 광고비가 마치 백마진처럼. 그렇지. 바로 운영해. 그냥 그 다음에 자 이제 뭐 길게 왔는데 진상 피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 있었나요? 편의점 진상 피곤한 손님은 스타일의 대부분 다 이제 보면 술 처먹은 애들이 술 처먹은 애들. 그렇죠. 야간에 이제 만취 손님들. 제일 희한한 많지 않은 놈 중에 가장 희한한 케이스 한 두세 개만 해주죠. 이런 일단 것도 똥 싸는 놈 있었어. 똥 싸는 놈? 그거 말고 이제 제일 저기 한 애들이 왜? 오줌만 싸면 재미없잖아. 아니 편의점 안에서 어떻게 똥을 싸? 딱 문 열자마자 부시직하고 갈 수 있지. 재밌잖아. 그냥 다짜고짜 문을 열고 딱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저 이제 술 있는데 가가지고 술을 한 병 꺼내가지고 거기서 그냥 막 마셔버려. 그리고 막 있다고 계산도 안 하고. 노숙자. 노숙자가. 그래놓고 잡아가지고 돈 내라 그러면 없어. 그러면 저 차에 있다고. 이제 가지고 오겠다고. 노숙자가 차에 있대. 행색은 노숙자인데. 냄새나고 막 미치겠는데. 그럼 어떻게 그냥 보내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차가 자전차 아니야 자전차? 혹시 방송 청취가 가능하신 이 땅의 노숙자 여러분 그냥 보내준대요. 여기 가요 여기. 또 다른 케이스. 이제 너무 아주머니 희한한 거. 스트릿쇼. 아주머니들이 한번 이제 술을 많이 먹어요. 근데 그냥 아줌마도 아니고 저 이렇게 멀리 중국에서 오신 아주머니인 것 같은데. 일단 뭐 소주를 하나 팔긴 팔았는데 이제 밖에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채 먹지도 못한 채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테이블에서. 의자에서. 근데 의자에서 잠이 든 것까지는 좋아. 좀 있다 보니까 신발을 벗었네. 하나씩 벗는구나. 신발 벗은 거야. 이런 거 재밌어. 신발 벗고 의자를 또 하나 이렇게 앞에다 놓고는 거기다 이제 다리를 올리고 이렇게 잠이 들은 거야. 잠이 들었는데 좀 있다 보니까 상의 탈의. 탈의했는데 몸이 이뻐. 그래서 이제 상의 탈의를
해가지고 있는데 상의 탈이면 어디까지 해요? 이제 가림막은 있는 상태 아니면 그것까지? 속옷이 비치는 정도까지. 음. 그거까지. 아, 이제 그 상황에서 가만 놔두면 다 벗을 것 같더라고.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경찰을 불러가지고 이제 경찰들도 와가지고 남자 경찰들은 함부로 못 만지더라고. 요즘에 큰일 나요. 큰일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경이 이제 네. 붙어가지고 막 이제 옷 입히고 뭐 해가지고 막 데리고 가더라고. 어. 또 한 번은 그 아줌마가 또 한 번 그런 적이 있어. 그 아줌마가 우리 가게 앞에 술버릇 개 못 줘. 가게 앞에 공중전화 박스가 있는데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잠을 자네. 그것도 이렇게 또아리를 트고. 또아리. 그 자다가 다음날 아침에 승천하는 거 아니야? 용이 돼가지고. 이무기네. 근데 왜 정말 그런지. 싫은 사람이 누구냐네. 이런 차라리 술 먹고 이런 사람들보다 더 진행해 사람들. 쇼핑하는 사람들. 편의점에 와서 쇼핑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게 뭔 소리야? 아이 쇼핑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고 왔다 갔다 들었다 놨다. 왔다 갔다. 이거보다 저거보다 이거 골랐다가 저쪽 갔다가 진짜 거짓말이고 한 30분 동안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안 사. 그리고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고. 추워서 춥거나 더울 때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아유 그러면 차라리 그 테이블에 앉아 있든가 그러지. 이상한 그런 손님들이 있더라고. 아니 뭐가 없으면 물어보든가. 그것도 아니고. 요거 빠졌네. 오늘 그 공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삼각김밥의 원가. 삼각김밥의 원가. 가세요. 475원. 공통입니까? 브랜드 개인 다. 475원, 490원. 하여튼 500원은 안 넣는다. 네. 안 남습니다. 원가가? 네, 부가세 납품가가 납품가, 도매가. 받는 가격. 아니, 그 개당 보통 500원에 팔지 않나요? 에이, 그러니까 700원. 아니, 500원에 파는 경우는 이제 그 정말 행사하는 거고. 보통은 얼마죠? 700원, 800원. 700원? 요즘 7, 800원. 그러니까 삼각김밥도 골치가 아프대. 원래 진작에 올려야 되는데 편의점 음식의 대표하는 음식이야. 그걸 올려버리면 사람들이 안 온다 이거. 담배랑 비슷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조석 박사라 되니까 이런 거 알지. 그러니까. 안 회장은 뭐 진행만 하세요. 전반적으로 그냥 다 저는 회장이니까. 뭐 짜잔하게 그런 건 몰라도 돼요. 돈 졸라 없는 회장. 네. 사업도 안 돼. 회장이 되고픈 회장. 그렇고요. 뭐 그러면은 그 이 대표님이 보실 때 편의점을 고를 때는 요런 자리가 좋다. 당연히 유동인구가 많으면 좋겠지만 몇 가지 자리 선택하는 노하우라든가 간략하게 너무 많은 걸 공개하면 안 되니까. 일단 회사 많은 곳, 오피스 많은 곳. 오피스 많은 곳이 좋고. 깔끔하고. 근데 퇴근 후에는 싹 줄지 않아요? 그래도 남매출이 그만큼 받쳐주니까. 그만큼 높다. 받쳐주니까. 거기서 좀 더 좋다면 유흥하고 같이 껴있는 곳이면 더 좋고. 오피스 상권 지하 플러스 3개는 유흥이 들어가 있고 그렇지. 지상은 또 오피스가 작고 그렇지. 요런 데가 이제 밤낮 없이 잘 그런 돌아가는. 데가 좋고. 거기에 또 나이트 하나 껴있으면 대박 나죠. 그렇죠. 나이트 껴있으면 특히 홍대 그 클럽 옆에 있는 편의점들은 난리가 나죠. 각종 가그린류, 그뿐만 껌류, 아니라 양주. 지금 홍대 그 옆에 지금 저희도 오픈을 할 거지만 그 이제 수입 편의점이라 그래가지고 수입품만 애들이, 파는. 수입 물도 다 수입이고 막 졸라 비싼 거, 막 몇만 원짜리. 뭐 요만한 스위스 통 하나에 산맥에서 내려온 뭐 그렇죠 뭐 알프스 피지 워터 뭐 이런 거 뭐. 피지 워터? 네, 피지 뭐. 짜가지고 워터? 졸라 그건 웃겨 아니에요. 진짜. 지금 뭐야 그게? 혹시 피지? 나 노력했는데. 이게 타이밍 노렸는데. 뭐야 그게? 뭐 하여튼 에비앙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물들 좀 하는. 해놓으면 잘 되겠네. 잘 되고 있고. 자, 근데 보통 그런 자리 다 좋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편의점의 상당수가 주택가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팁을 좀 드린다면 일단 대로변은 세가 세니까 그렇죠. 대로변으로 나가면요 얼마든지 좋죠. 특히 해야 되니까. 역을 끼고 있는 대로변이라고 그러면 가장 좋은 상권인데 역을 끼고 있는 대로변은 그만큼 월세가 비싸니까 그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권리금 있어요. 역에서 집으로 가는 방향에
첫 골목이라든지 골목의 한 블럭 안쪽으로 음. 그걸로 들어가면 사람들 어차피 유동 동선은 다 그쪽으로 돌기 때문에 어차피 거쳐갈 곳이니까 네, 가격은 그- 상대적으로 싸고. 대로변에 편의점이 없다면 한 블럭 안쪽에 편의점을 내시면 세도 훨씬 거의 반 가격이고 훨씬 낫다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좀 반대로 보시면 돼요. 이런 자리 들어오면 망한다. 건물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장사가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건물 하나 보고 장사하시면 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보통 뭐 20층짜리, 21층짜리 뭐 이런 거 두세 동 있는 막 주상복합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 보여요. 네. 좋아 그러나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그 사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느냐 거의 이용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피스텔이다. 그 20층까지 전부 다 오피스텔이다 그러면 또 달라요. 거긴 잘 되잖아. 그거는. 비슷해요. 그건 사무실이니까. 네, 사무실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주거용 뭐 주상복합이다. 그러면 그거는 믿을 게 못 돼요. 또 오피스텔은 장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각종 이제 혼자 사는 남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외롭고 이제 나갈 때는 젊은 혼자 나가지만 들어올 때는 꼭 누굴 데리고 오거든. 젊은 애들이니까 또 멀리 장보러 안 가고. 또 맨정신에 또 뭐 사랑을 나눌 수가 없으니까 꼭 술 한잔 사게 되고. 그렇죠. 자, 그 입지를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담배권 얘기했는데 규정이 있잖아요. 제가 네. 알기로는. 뭐십니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규정이 이제 바뀌었어요. 한번 바뀌었는데 바뀌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담배권이 이제 일반 담배권은 일반하고 구내로 나눠지는데 일반 담배권은 50m 이상이면은 가능했고요. 그리고 구내 담배권 같은 경우는 6층 이상 건물 그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 있어야 되고 그러면 구내권이 나왔어요. 거리에 상관없이.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리라는 거는 인접해 있는 편의점과의 그렇죠. 거리죠. 담배권이 역선거리. 있는 네. 담배권이 있는 직선거리입니까? 직선거리가 아니라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 가장 최단 거리.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실질거리. 그치, 걸어서 그거를 또 실제 무슨 거리. 측량해서 막 할 건 아니니까. 그 이제 실제 거리상으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30평 이상 실평 30평 이상 뭐 카운터 창고 빼고 물건을 판매하는 곳 30평 이상이면 담배권이 나왔었어요. 거리에 관계없이. 예. 예전에 그랬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구마다 틀려요. 자치구마다. 아, 이제 예를 들면 서초 강남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돼요. 50m가 안 떨어지면 구내도 안 되고. 그거 뭐 조례예요 그러면? 네? 조례 같은 건가? 그러니까 뭐 어쨌든. 자치구에다가 이제 각각 그 권한을 줬어요. 줘서 이제 어디는 또 20m만 떨어지면 되고 이제 서초구 강남구 같은 데는 아예 50m가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럼 뭐 본사에서 입점할 때 다 알아서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사전 조사를 하죠. 아, 그러니까 자기가 편의점 하고 싶다고 해서 가게 할 만한 자리가 나왔다고 해서 부동산에서 넙죽 계약하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 편의점 사람은 없겠죠? 가맹점을 알아본다. 가맹을. 이거는 순서가 안 맞는 거네요. 그죠? 예, 일단 미리 어떤 편의점을 할 건가를 초이스를 하고 거기 이제 담당자랑 입지를 이렇게 상의해야 돼. 그렇죠. 그런 순서.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말하는 의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희도 보면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가 하려고 하는데 좀 도움을 주십사 하는데 컨설팅비를 줄 테니 이 정도 해달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뭐로 해줘요? 거의 잘 안 해주긴 하는데 약간의 그냥 어느 정도 설명은 하죠. 설명을 해서 이제 내 손님으로 만들고자 그걸 사바사바 해가지고 아, 이왕 그렇게 많이 깊이 가는 게 아니라 친절하게 상담을 네. 해주는 척하면서 고생스러우니 우리한테 위치가 해라. 어디신지 그리고 이제 이거 직접 나가서 설명도 드리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서 이제 살짝 들이미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영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혼자 하시는 것보단 우리 편의점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죠. 이제 어떤 게 바랍니다. 유리한지를. 뭐 그게 사실이니까. 네. 그럼요. 자, 그럼 자기가 하다가 네. 아씨 이거 죽도 밥도 안 된다. 네. 접어야겠다. 접어야겠다. 사람이 항상 빨리 접으면 손해를 덜 보는데 네. 본능 생각 나갖고 못 접고 이렇게 참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언제 접으면 됩니까? 하다가 일단 처음에 뭐 본사랑 뭐 어떤 브랜드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한 게 아니라면 개인이 한 거라면 일매출 80 이상이 안 나오면 빨리 접으시는 게 좋아요. 15평 기준. 네.
일매출 어디든 15평이든 10평이든 80을 안 넘긴다. 80이 안 넘어가면 손익분기가 안 나와요. 그렇기 이것저것 때문에, 다 되면 예, 또이또이 된다 이거죠, 그냥. 예, 나오질 않기 때문에 자기 인건비도 안 빠지는 네.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음. 그런 경우에는 빨리 접으시는 게 좋고 네. 음. 그 80을 넘는 기준이 솔직히 3개월 이상 넘어갔을 때 딱 보면 벌써 나오긴 나와야 되거든요. 80은 네, 최소한. 네, 그게 안 나오면 접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120 정도 찍고 있다. 120만원, 100만원 이상은 찍고 있는데 계속 뭐 인건비를 쓸 수는 없는 입장일 거예요. 분명히 1매출 100만원 가지고 사람을 쓰기에는 좀 이제 자기 남는 게 별로 없거든요. 본인이 이제 다 했어. 네, 인건비를 그렇죠. 줄여야 되는. 네, 그런 인건비를 상황이구나. 줄여야 되는 그렇죠. 입장이니까 이제 1매출 100만원도 조금은 고민을 해보셔야죠. 위험한 수준이다. 네, 이제 기본적으로 한 120 정도 이상이 나오면 기본은 찍어줘야 네, 그래야 그 뭘 정도 얼마나 나와야 벌고 말고가 따지고. 내가 그래도 노력한 월급이라도 나오고 그렇게 되니까 그 지방이나 뭐 서울, 경기나 다 마찬가지겠죠. 어디나 거의 똑같아요. 아, 참 그게 빠졌네. 거기에다가 네. 로또 붙으면 또 달라질 거 아니에요. 로또가 있으면 아무래도 매출이 더 나오죠. 그죠? 그 로또는 아무나 낼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못 내죠. 지금은 지금은 안 신규 되지. 자체도 없고 로또가 지금은. 로또가 이제 그때 500군데라고 그랬나? 500군데 뭐 한정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하고 우선 혜택이 있죠. 네. 그게. 국가유공자 맞아. 그쪽이 우선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약간의 편법이라 그러면 이런 거 방송에 나갈 거예요. 아우 중요해. 이 중에 이런 게 나가야 돼요. 편법이라 그러면 이제 로또도 장사가 안 되는 곳이 있어요. 네. 사람이 안 되는 곳이. 로또나 토토나 다 마찬가지지만 세 주는 거예요, 그걸. 그 구에서만 움직일 수 있거든요. 다른 데로 못 가져가요, 자기가. 구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자기네 구에서 좀 안 되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분들하고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 쪽에다 놓고 아니 로열티가 아니라 서로 수익을 반반 나누자. 비치 설치만 이쪽에 해놓고 실제로는 설치 비용은 우리가 될 테니 여기다 설치를 놓고 명의는 당신 명이고 그쪽 가게에서 수익을 운영하는 거죠. 내가 운영해서 수익을 당신 반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거 나가면 중요한 위험해집니다. 중요한 정보네.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죠? 있습니다. 세상에 꼼수가 없는 건 없어요. 어디나 다 비린 있어. 네. 비리의 크기의 정도 차이지. 네. 비린 다 있어. 꼼수가 각하만 부리는 게 아니에요. 다 그래 다. 각하의 꼼수를 함부로 아, 얘기해. 각하는 각하의 그럴 뿐이 꼼수는 아니지. 그런 레벨이 아니에요.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에요. 그런 큰일 레벨. 잡혀가. 그렇군요. 뭐 뭐 똑같은 그러면은 매출을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같은 조건에서 뭐 노하우랄까? 그런 거 있을까요? 매출을 올리는 노하우. 네. 무슨 날일 때 준비를 잘해야 돼요. 사전 이벤트 준비. 준비. 이벤트 빼빼로데이다. 네, 일단 편의점에서 가장 큰 날은 빼빼로데이예요. 그렇겠죠. 패키지로? 가장 큰 행사예요. 네. 그 어떤 행사보다. 왜냐면 화이트데이나 발렌타인데이는 남자가 주고 여자가 주고 한쪽 일방적인 건데 빼빼로는 서로 양방이거든. 그리고 뭐 세대 구분도 없어. 네, 세대 구분도 없고. 누구나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난 그 여담이지만 시민이 원래 빼빼로데이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 인간관계가 이게 내 이제 인격인가? 문제. 저는 못 받았죠. 받아본 지가 집에 있었잖아요, 빼빼로데이. 한 번도 못 받았어요. 방콕에 있죠, 방콕. 받아본 적이 없어요. 빼빼로데이 전후 2, 3일 동안 나오질 않았잖아요, 집에서. 네. 네. 그럴까봐 상처될까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현명하다니까 똑똑해 저 사람이. 저쪽 봤어요. 그런 이벤트를 잘 준비해라. 네, 일단은 그럴 때 매출을 확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11월 달이 원래 날씨가 약간 추워지면서 올해는 그나마 그래도 좀 따뜻하긴 한데 올해는 그때 당시 따뜻했죠. 네, 날씨가 좀 추워지기 때문에 매출이 떨어지는 때거든요. 이 편의점이 날씨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봄, 여름까지는 좋아요. 가을까지도 괜찮은데 이제 늦가을부터 시작해가지고 겨울 동안은 매출이 확 죽기 때문에 이런 특수를 노리지 않으면 전체 평균이 나오기가 힘들죠. 모든 장사가 그렇겠지만 자기가 남들이 조금 안 하는 시도 그리고 같은 시도라도 조금 더 열심히 했을 때 물론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표님 생각에는 일단 그게 하나로서 이벤트다. 그리고 저런 거는요. 다른 가게에 팔지 않는 거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다른 데는 팔지 않는 상품을 자기가 별도 비치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요즘 이제 편의점들, 개인 편의점들도 좀 변화하고 있는 부분이 복합 매장식이에요. 예를 들면은 샵인샵. 편의점에 아니 그냥 편의점인데 샵인샵도 아니에요. 그냥 같이 편의점을 하면서 분식을 판매를 한다든가 오뎅 정도. 예, 오뎅, 떡볶이 뭐 이런 호떡. 거를 같이 하는 그런 개인 편의점들도 있고 아. 그다음에 이제 커피숍이랑 같이 아. 하는 편의점들도 있고 테이크아웃 커피 아예 저기에 테이크아웃. 가서 같이 어. 하는 커피숍 이제 편의점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빵집하고 같이 하는 아. 편의점들도 있고 복합 매장이네. 네. 복합 매장. 복합 매장식으로 가는데 좀 특화를 한 거죠. 한 가지를 음. 많이는 못하고 이제 한 가지 정도를 특화를 해서 어. 좀 이제 특화시켜서 음. 어떤 곳은 이제 뭐 야채 가게 같은 거를 같이 어. 주택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예. 하기야 뭐 편의점을 좀 더 원초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옛날에 동네에 있던 구멍가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 동네 구멍가게에 놓고 싶은 거 만들어 놓고 팔았으니까. 근데 이제 옛날 구멍가게들은 단순히 물건만 파는 곳이었고 이제 지금의 편의점들은 이제 서비스가 강화가 많이 됐잖아요. 예를 들면 뭐 택배라든지 전기요금 수납이라든지 택배 같은 것도 있지. 맞아. 그다음에 뭐 현금 서비스, 현금 지급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티켓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근데 다 하고 택배도 있기 때문에 돈이 남아요? 남죠? 건당 1,000원씩 이렇게 주니까 아. 어. 지금 여기도 해요? 하죠. 오.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개인 편의점의 경우만 해당되나요? 이게 브랜드 편의점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오뎅 먹고 싶으면 오뎅 먹고 그거 안 될걸요? 안 안 되잖아요. 돼요. 그죠? 안 돼요. 네, 절대 안 안 돼요. 돼요. 딱 못하게 돼 정해진 있어요. 규정대로만 네, 딱 못하게 해야지 돼 있어요. 거고. 이제 개인 편의점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 또 어설프게 벌려놓으면 브랜드 밸류가 확 그럴 수도 떨어지지. 있죠. 그렇죠. 회사 이미지 자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GS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로만 특화를 했어요. 빵 굽는 편의점하고 이제 그러니까 저런 오피스가에 빵 굽는 편의점을 같이 해가지고 아침에 이제 신선 빵 나오면 이제 같이 먹을 수 있게끔 빵 굽는 편의점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주택가에다가 야채 가게를 특화하는 코너. 그게 이제 GS에서 했고 그 다음에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편의점 속 미니 슈퍼 해가지고 슈퍼가 일부 상품을. 네, 일부 상품 그거 했는데 세븐일레븐이 바이더웨이를 인수를 하면서 카페도 같이 해요. 지금 바이더웨이가 기존에 뭘 했었냐면은 카페형 편의점이다 그래서 저 빨간 모자 피자하고 스테바토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스크림 뉴질랜드 아이스크림하고 이제 커피 이런 걸 그 안에서 먹을 수 있게. 예. 저번에 파주 쪽인가 어디 갔는데 GS였던 것 같은데 닭도 튀겨서 팔더라고요. 닭 튀겨서 치킨을 팔더라고요. 치킨을. 편의점 안에서요? 네, 빵도 있었고. 그거 많이 하는 데가 미니스탑이죠. 어. 미니스탑이 먹는 건 강해요. 먹는 거 대장이에요. 네, 강해요. 그러니까 뭐 햄버거도 만들어서 팔고 소프트 아이스크림들도 있고 그다음에 닭다리도 튀겨서 팔고 닭꼬치도 하고. 그걸 보면서 야 이거 혼자 사는 사람도 안 좋아하기 딱 좋겠다 그 생각했거든요. 미니스탑이 그건 강해요. 조리실이 따로 있어서. 미니스탑 광고해주면 안 돼요.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의 상황을 잘 보고 자기가 어떤 그 차별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접목시키면 그럼요. 되겠는 얼마든지 거군요. 되죠. 브랜드 편의점은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네. 몰랐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매출을 올리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매익률을 또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매출은 계속 150을 찍고 있어요. 150을 찍고 있는데 우리 담배가 너무 많이 팔려서 마진이 작다. 마진이 작아. 그러면 이제 거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마진율을 올리는 거예요. 마진율을 올리는 방법은 이 기본적인 구색 상품 이제 잘 나가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거는 이제 마진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똑같은 예를 들어서 음료수에서 보면 음료수 같은 경우 뭐 무슨 농장 음료수랑 그 무슨 자연은 이런 음료수랑 이렇게 똑같은 토마토인데 마진율이 틀려요. 회사마다. 네, 회사마다 들어오는 단가가 달라. 네. 회사마다 마진율이 틀리니까 싼 걸 그 고르는 마진율을 보고 마진율이 좋은 걸 넣으면 돼요. 물품으로 바꾼다든가. 그렇죠. 물품을. 아니면 진열을 진열을 좀 품목을 바꿔버리는 거지. 그러면 품목을 어차피 바꿔버리는 거지. 종류는 하나니까 그것만 그러니까 예를 찍으면 들어서 자연은이 마진율이 적고 농장이 마진율이 좋아. 그러면 자연은 안 집어넣는 거예요.
예, 그냥 다 이 실제로 농장 그렇다는 게 걸로 아니라 자연이 그렇다는 그치, 게 그치. 아니라 농장 그런 걸로 식이다 얘기죠. 다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어차피 그만 먹으려면 바나나 우유도 네.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있는데 그냥 종류가 하나면 그거 먹으니까 어차피. 그렇죠. 맞아. 가서 선택권이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장사는 머리가 좋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마진율을 올리는 방법. 좀 전문가의 포스가 자꾸 느껴지는데. 그러면 오랜 예를 노하우와. 들어서 뭐 원래 보통 담배가 40% 정도 팔리면은 마진율이 한 25%밖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거기서 자기가 마진율 정말 조금 꼼꼼하게 체크해서 하면은 1% 정도만 올라가도 확 달라지니까. 순이익이 오는 확 달라지니까. 순이익이 네. 달라지니까. 자, 그럼 좀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편의점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조언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해주세요. 대표로서.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타이밍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라는 게 오픈을 해야 되는 타이밍을 잡는 것과 그만둬야 되는 타이밍을 잡는 거. 그게 그렇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 오픈하는 타이밍을 신중한 건 좋은데 그게 루즈해지면 오히려 시작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회를 놓칠 수도 있거든요. 조금 더 좋은 게 나오겠지 하지만 내가 보고 있는 현재가 가장 최선일 게 맞아요. 그 타이밍을 잘 잡는 방법을 좀 많이 공부를 하셔야죠. 창업이라는 것도 어쨌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무작정 팔아야 된다는. 예, 공부도 하고, 연구도 공부도 하고, 많이 알아보시고. 영업하면서도 꾸준히 또 연구하고, 그럼요. 분석도 해보고, 아까 네. 매출도 그럼. 품목별로 다 나열해가지고. 그럼 편의점이 하고 싶으시면 편의점을 다 돌아다녀 보세요. 보시면 이게 어떻구나라는 거는 알고 최소한 창업하려는 생각을 하셔야지. 전혀 그것도 내가 기술이 없다고 그냥 편의점 하면 되지 이런 생각보다는 좀 알아보시고 좀 직접 가서 사 먹어보고 벌써 자세가 틀리다라는 거죠. 처음 시작할 때 자세가. 자, 이왕 나오신 거,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네. 이 대표님을 통해서 편의점을 하고 싶다. 네. 뭐 이런 내지는 신청이 들어왔어요. 상담을 좀 받고 싶다. 상담은 가능하시겠지만, 그럼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첫 방송인데, 첫 게스트인데, 이거 중요해요. 이거 중요해. 뭐라도 있어야지. 지금 당황했어. 예상치 못한. 이러지, 딜에 당황했어. 대본 없어, 씨. 뭐 있어야지. 그래서 그러게. 뭐라도 그렇다고 뭐 삼각김밥 한 통 들이 이런 거 안 되고. 그럼요. 이 정도는 특별하게 네. 첫 방송의 첫 게스트니까 내 이름을 대표로서 이름을 걸고 이 정도는 지원해드리겠다. 일단 이 방송을 듣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 메일로 신청이 왔다. 이 방송을 통해서 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가맹비를 면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 가맹비 200. 200을 면제해드리겠다. 와! 세다. 요즘 남는 것도 별로 없고. 아니, 그러면 잠깐. 네. 우리는 없습니까? 네? 우리는 없습니까? 아, 180만 깎아주고 20을 우리. 10씩 어때요, 10씩? 괜찮다. 그거 괜찮다. 가맹주 여러분들, 우리도 먹고 삽시다. 이거 돈도 안 되는데. 자, 180으로 하죠, 180. 그래. 자, 그리고 제가 제가 까놓고 하는 거 까놓고 180 하고. 방송을 듣고 네. 뭐 당장 창업을 안 하더라도 이제 진지하게 좀 상담을 해보고 싶은 사람 틀림없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있는 분들은 이 대표님이 지금 직영하시는 네. 매장으로 찾아가면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편하게?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 이제 www.cbs24.co.kr 야 직접 광고 들어갔다. 아니 지금 네이버에서 뭐라고 검색하면 되죠? CVS 휴라고 하셔도 되고요. CVS 24라고 쳐도 나옵니다. 발음이 네. 잘해야겠네요. 네. CVS. 예, 영어 CVS입니다. 컨비니언스 스토어. 예, 편의점. 네. 시바스 이렇게 배우면 되겠네요. 시바스 좋네. 딱 들어오잖아. 그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상담을 받거나. 네. 중요합니다. 가맹비 면제. 전화번호도 가맹비 있으니까 거기서 보시고 전화 가맹비 주시면. 180 면제입니다. 여기 근데 큰 딜을 하셨네. 이 급작스러운 질문. 뭐 첫 방송이니까. 처음이 중요해요. 뭐 어차피 없을 거니까. 나 알아보실 거야. 나도 없을 것 같아. 어차피 세게 질러보는 거야. 없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딴 걸로 또 빼먹을 수가 있어. 인테리어로 빼면 돼. 장사가 뭐 괜히 흑파수 장사하나? 그렇게 하시죠. 좋습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정리를 간략하게.
네. 편의점을 이제 오늘 CVS 24 이 대표님하고 긴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눠봤는데,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제 성격 급하신 분들보다는 뭐 큰 돈을 많이 셨다거나 어떤 매출이 어느 정도 시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시는 성격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좀 약간 차분한 분, 네. 그리고 영업적인 계통에서 종사하셨던 분,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분이 성격상은 맞다고 판단을 하셨고, 네. 15평 기준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뭐 기타 삽입 다 포함해서 네. 5천만 원 정도 있으면 창업이 가능하시고, 네. 물론 이제 거기서 임대료는 임대 보증금은 뭐 별도로 따로 해야 되지만, 네, 그렇죠. 기타 이제 임대에 필요한 상권 분석이라든가 네. 이런 거는 본사에서 다 네. 지원을 뭐 해주시는 별도의 부분이고, 컨설팅 비용 없이. 네, 그렇게 아, 되고, 로열티가 없다는 거, 네. 그리고 매출 대비 순이익은 보통 한 25%에 30%인데 유동적이고 그건 올리기 나름이다. 그렇죠. 뒤에서 제시해 주신 네. 매출 노하우라든가, 그리고 담배표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죠. 담배표가 있고 없고가 매출이 차이가 많이 난다. 날 그리고 담배 팔아서 나오는 돈도 있지만 광고비가 있다. 그렇죠. 브랜드별로 다양하고, 특별하게 바뀔 수 없는 모처에, 강남 모처는 원래 350만 씩이나 들어온다. 그거로만. 네, 보통 작은 데도 한 5, 60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알바생은 이쁨 좋다. 싫다는 새끼도 있고, 그럼요. 사장도 보기는 좋잖아요. 또 아이고. 로맨스는 없더라도. 그 납품하는 애들이 와서 사 먹어요. 그러면서 매출이 올라가. 그리고 제일 많이 남는 거는 아이스크림이고, 네. 담배는 별로 안 남고, 네. 삼각김밥의 원가는 450원, 70원, 70원, 90원, 500원이 안 된다. 500원이 안 된다. 예. 그리고 술 취하면 뭐 강도 사건도 있지만 많지는 않고, 네. 그건 뭐 브랜드건 개인이건 있을 수 있는 그렇죠. 생리고 어쩔 수 없는 거고, 자리가 좋은 거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 뭐 병원이라든가 뭐 이런 자리 좋고, 망하는 케이스는 건물 하나 보고 어설픈 주상복합 네. 이런 데 가면 큰일 나고, 그게 차라리 제일 중요해요. 오피스텔 건물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그러니까 학원가도 좋아요. 학원가. 애들이 많으니까. 네. 그리고 매출을 올리는 방법 중에 아주 기본적이면서 큰 거는 이벤트성이 강한 데이 때 잘 준비를 해서 네.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연구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뭐 대략 간단하게 하면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말은 길었는데, 또 중요한 거, 가맹비 변제. 아, 그렇지. 이 방송 듣고 파격적인, 전국에서 파격적인. 유일무이한 파격적인. 원래 200이었는데 나 때문에 20 깎였어. 야. 근데 뭐 말만 잘하면 또 200만 원 그냥 다 면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우리도 면이 살죠. 네. 누군가 듣고 네. 구체적으로 딱 진행이 되면, 실제로 이게 진행이 되면 저희가 꼭 반드시 다음 방송 때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밥 한 끼는 사겠지 뭐. 음. 네. 진짜 이 대표님 오셔가지고. 적나라하게 다 까주셨어요. 네, 적나라하게 진짜 많이 까주셨는데 네. 정말 감사하고요. 이게 이제 편의점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됐으면 하는 진심 어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 저건 잠깐 예고를 해드리면은요, 저희가 다음 시간 방송을 언제 할지 사실 몰라요. 이게 막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응이 와야 돼. 안 하면 막방이야. 반응이 매일 한 통이라도 오면 2회 준비합니다. 그죠? 네. 자, 다음 방송은 저희가 부동산 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을 모셔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의 실태, 얼마나 돈이 되는지 뭐 이것저것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그러하나, 네, 계획은 그러하나 섭외가 안 된다거나 뭐 우리가 열애가 안 된다거나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안 할 수도 있어. 그게 문제야. 귀찮으면 안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이름을 괜히 안 밝힌 게 아니야. 개쪽 땅에. 우린 알려고 하지 마라. 특별한 사람들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앵앵앵 사이렌 소리 뒤로 남기고 바람처럼 달려간다 쌩쌩쌩쌩쌩. 여기서 잠시 메일 주소 알려드려요. NAVY 400 네이버.com
네이비사백@네이버닷컴으로 각종 불만, 욕지거리, 바램, 방송 참가 신청 등등 모두 받고 있습니다. 요로 보내주시면 이상한 뭐 욕지거리 이런 거 보내면, 그리고 기타 오늘 좀 씹었거나 실명이 거론돼서 기분 나쁘신 업체 관계자 여러분들 고소하지 마세요. 미리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벌금 낼 돈도 없어요. 여력이 없어. 여력이 없어 우리. 여력이 없어. 고소당하면 그냥- 도망갈 거야. 그냥 화내고 말어. 화내고 미안해. 씨.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반했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 개인적인 팬레터 여성분들 환영합니다. 실제로 보면 아주 잘생겼어요. 그런 분들 메일 보내주시고, 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대표님한테 전달을 해서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일은 자기가 자신이, 이게 저희 의도가 그거예요. 이 대한민국 직업세계, 우리가 몰랐던 분야 이런 걸 좀 낱낱이 까보고 알고 소개를 하자, 이런 의도고, 방송은 편하게 하자 이거니까 자신이 한번 게스트로 나와서 자기의 직업을, 자기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거를 해볼 만하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아니면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고 싶다, 게스트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신청 받습니다. 뭐, 직업 장르 구분 없고. 그렇죠. 그리고 또 공부하시는 학생이나 이러신 분들이 꼭 이런 계통의 게스트를 모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이런 직업이 궁금하다. 가능해요. 예. 그렇다고 뭐 어디 뭐 고위 판사 이런 거는 좀 저희가 섭외가 힘들 수 있어요. 굉장히 특별한 직업 저희가 다루지 않습니다. 그게 또 너무 재미가 없고, 그리고 게스트가 없어, 우리가 아는 게스트가. 있어. 있어요? 근데 후배들만 해도 판사, 뭐 변호사, 의사 뭐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기 연락을 안 하잖아. 전화를 잘 안 받지. 척척 박사. 전화하면 안 받아. 척척 박사 전화를 안 받아. 내가 못 나가지고. 근데 뭐 가능은 합니다만, 뭐 이왕이면 좀 보편적이거나 좀 정말 궁금했던 직업들 이런 거 위주로 갈 테니까, 우리가 첫 방송이라서 아무래도 나중에는 좀 탄력도 받고 그래서 소리 지르고 이랬는데 좀 적당히 다큐로 간 게 있어요. 근데 사실 되게 재밌게 할 거고, 앞으로는 가벼우면서도 진중한 내용이 있는. 가벼우나 내용이 작품성으로 승부하는, 컨텐츠. 절대 뭐 뒷돈을 요구하거나 게스트에게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에게 이제 제작비가 엄청 많이 들었어요. 이 마이크에 이거 한 2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제가 그거는 말씀드릴게요. 제작비가 정확히 모든 시설 준비하는데 약 한 18만 5천 원 정도. 부가세 빼고. 부가세 빼고. 존나 들었어. 엄청 들었어 이거. 내 한 달 용돈이야. 여기서 다시 한번 척척 박사의 메일 주소 알려드려요. navy400@네이버닷컴 네이비사백@네이버닷컴입니다. 오늘 직업에 대한 수다 마무리를 이 대표님이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해주시죠. 오늘 나와서 너무 재밌었고요. 이 방송이 계속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 가능성이 낮아. 이거 편집이야.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어. 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